안녕. 네, 오늘도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슨 개념 배웠지? 네, 녹는 점과 끓는 점, 아니다.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 이미 1학년 때부터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끓는 점이라는 거는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변화였지? 자, 기억하세요. 기억해내세요. 네. 끓는다. 즉, 물이 수증기가 된다. 바꿔 말하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라는 의미고요.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탄올에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또는 금에 끓는 점. 금에 끓는 점은 도대체 어떨까? 뭐 또 뭐가 있지? 뭐 팔미트산, 뭐 다양한 것들 쭉 이제 그림에 있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자, 그 그림 봤을 때 각각의 물질의 끓는 점이 다 다양했어요. 1000도가 넘는 게 있었고요. 막 3000도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196도 되는 질소 같은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의 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물질의 특성인 이유. 간단하게 물질마다 그 끓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 짚고 갈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까닭.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녹는 점과 어는 점 또한 끓는 점처럼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들어가기 애니메이션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화면으로 넘어가서 같이 또 수업해 볼 거예요. 네. 자, 초록색 화면을 보면 아저씨가 마술상 가봐. 숟가락을 들고, 뭐래? 갈륨으로 만든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숟가락 모양인데 얘가 우리 숟가락은 뭘로 만드니? 그 금속이 아니고요. 단단한 쇠가 아니고 갈륨이라는 물질로 만든 금속이래. 숟가락이래. 자, 이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 넣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고 탁 넣었더니 이 분홍색 화면에서요. 숟가락 어떻게 됐어요? 요 분홍색, 저 옆에 있는 옆에 분홍색 화면에서 숟가락 없어졌잖아요. 자, 마술이 아니고요. 갈륨이라는 물질을 뜨거운 물에 집어 넣었더니 사라져 버렸대요. 자, 여러분들이 먹는 숟가락 뜨거운 물에 집어 넣는다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은 사라지지 않고 갈륨으로 만든 숟가락은 뜨거운 물에서 사라져 버리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배우고 나면요. 과학적으로 그 물질마다 다른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는 개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몰라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물질들이 특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특성들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화면으로 가서 다시 수업을 네, 우선 녹는 점과 어는 점의 개념 먼저 같이 살펴보고 갈게요. 다 아는 거니까. 자, 녹는 점부터 살펴보자. 녹는다라는 건 우리 쉽게 쉽게 생각해서 물에 빗대어 생각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녹아. 그렇지. 얼음이 물로 녹는 과정. 자, 그럼 얼음은 어떤 상태예요? 고체 상태죠. 물은 액체 상태예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요. 고체가 액체로 돼 얼음이 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구간의 온도를 바로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는 점은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반대의 상태 변화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물이 냉동실에서
다시 얼음으로 되는 과정에서의 상태 변화를 말하고요. 이때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죠. 우리 1학년 때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의 온도가 일정한 이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끓는 점은 모든 입자들이 상태 변화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됐었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은 경우는 그 물질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과정에서 그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같은 구간의 온도이기 때문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온도였죠.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화면 같이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요거 있어요. 자, 밑에서부터 보자. 산소의 녹는 점이야. 야, 산소는 기체 상태잖아. 우리가 녹는 점이라는 거, 어는 점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 에탄올의 녹는 점 영하 114도씨, 얼음은 다 알고 있는 0도씨, 염화나트륨은 801도, 철은요 1538도에서 녹거나 언대요. 철을 언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철이 굳는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더니 더 길게 설명할 게 없어. 사실은 이렇게 각각의 물질의 어는 점과 녹는 점, 즉 액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할 때의 그 온도가 모두 다 어때요? 모두 다 다르죠. 자, 이 온도도요, 모두 물질마다 다르대요. 자,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바로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요, 203쪽에 이런 해보기 활동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실험을 할 수 없지만 한번 상상하면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미지의 고체를 203쪽 펴시고요. 자, 미지의 고체, 알 수 없는 고체 물질을 작은 시험관에 넣고요. 자, 그림처럼 장치를 하세요. 보시면 시험관 안에 온도계 꽂아져 있고 그 시험관이 물속에 담겨 있는 상태로 핫플레이트로 가열이 될 거죠. 즉 고체를 가열하면 그 고체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물중탕으로 가열을 시작할 거예요. 자, 고체가 모두 녹았어요. 그 녹는 과정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온도계를 읽으시면 돼요. 1분 간격으로 또는 2분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실험 이미 된 상태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처음에 51.7도에서 시작했던 이 고체가요, 점점 물중탕으로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5분까지 갔더니 44.8도야. 4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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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도. 10분부터 다시 온도가 43.5도, 41.8도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요? 네, 예시 답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자, 점점 떨어지다가 44도 정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몇 분부터 그랬지? 한 6분부터 9분 사이에요. 자, 이렇게 똑같은 온도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 변하지 않아. 그 일정한 구간의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지? 1학년 때 배운 거 계속 다시 머릿속 끄집어 와보세요. 네, 어는 점이라고 불렀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보고 또는 이 데이터 값을 보고 무슨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물질 A의 녹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44도가 바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녹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너무 당연히 쉬운 거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44도라는 온도를 가지고 네,
이 그림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각각의 물질의 녹는 점이 나타나 있는 그림을 봤더니 44도가 녹는 점인 44도를 녹는 점으로 갖는 물질이 하나 보일 겁니다. 어떤 물질이 보여? 네, 찾아보세요. 그치, 바로 로르산이라는 게 44도다라고 표기되어 있죠.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 고체 물질을 녹이면서 온도를 측정했더니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온도가 존재했어. 그 온도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니까 녹는 구간이고요.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죠. 자, 그 44도라는 온도를 이제 캐치하셨으면 표를 보고 아 이게 로르산이구나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왜? 녹는 점이라는 거는 그 특정 물질만 가지는 물질의 뭐니까? 네, 바로 물질의 특성이니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 간단하죠. 이렇게 물질마다 가지는 녹는 점, 어는 점의 값이 다르고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물질을 찾을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실험을 했더니 63도씨에서 어떤 물질이 계속 일정하게 녹기 시작해서 온도가 유지가 됐어. 그럼 그 63도씨에서 녹았던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야? 네, 팔미트산이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녹는 점이나 어는 점 같은 경우도요,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입자 사이의 힘, 작용하는 힘이 다 달라요. 끓는 점도 그 입자 사이의 힘을 이겨야만 기체로 날아갈 수 있고, 또, 액체가 고체로 얼 때도요, 아니, 고체가 액체로 녹을 때도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에 강하게 작용하는 그 힘을 끊어야만 조금 자유로운 활동적인 상태의 액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녹는 점도 높으냐 낮으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같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녹는 점이 높아야 되는 물질, 그래서 쉽게 녹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하는 경우에요. 자, 타이타늄 같은 경우,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은요, 녹는 점이 무려 1725도시래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1700도까지 어떻게 갈 수 있지? 엄청 높아야만 얘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지. 즉, 아무리 뜨거워져도 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타이타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면 되겠죠. 바로 비행기 엔진에 사용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경우가 잘 녹으면 안 되지?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복 같은 거요. 불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쉽게 녹으면 안 되잖아요. 특수한 물질 사용하겠죠. 녹는 점이 높아야 되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소방복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녹는 점이 낮아야 되는 경우, 즉 쉽게 녹아야 하는 경우 이런 물질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들 그 왜 글루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 고체 접착제 같은 경우, 그 글루건의 심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이죠. 자, 걔는요, 굉장히 낮아요. 한 71도, 70도 안팎에서 녹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도까지 가해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전기를 꽂아놓지 않아도 쉽게 녹잖아. 써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녹고 쉽게 녹아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어떤 경우에 쉽게 녹아야 되는지, 쉽게 빨리 녹아야 되는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 물질들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프린트물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상온에서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뭐 쉽게 여러분들은 질소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라고 물어보면 기체요. 산소는요? 기체요. 철은요? 고체요. 염화나트륨은요? 염화나트륨 뭐지? 소금이지. 소금은 당연히 고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물질, 처음 접하는 그런 물질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사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끓는 점과 녹는 점 값을 봐서 아, 상온에서는 아마 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구나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구나라는 걸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요 제가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이 그림 하나 넣어놨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에 녹는 점 몇 도지? 0도시요. 물에 끓는 점 몇 도예요? 100도씨예요. 자, 0도씨에서 물은 얼음에서 물로 상태를 변화시키고 100도씨에서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화합니다. 자, 여러분 상온은요 약 몇 도 정도 되나요? 그치, 25도 정도 되죠. 자, 물이라는 물질이 25도씨 상태에서 존재할 때는 이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25도가 존재하죠. 그럴 때는요 물은 액체로 존재하고요, 물이 영하 18도가 되는 냉동실에 들어 있었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도 이하, 100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영하 18도씨는 0도 이하야, 중간이야, 이상이야? 0도 이하죠. 그럼 영하 18도에서는 물은 고체 상태,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자, 각각의 온도에서 그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물이 한 120도 정도 되는 엄청 뜨거운 곳에 존재한다. 그럼 물은요 100도 이상이 120도씨가 끓는 점보다 큰 온도이기 때문에요 바로 기체 상태, 수증기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아, 지금 밖에서 자꾸 공사를 해가지고 막 덜컹덜컹 소리가 들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들은 그 25도라는 그 해당하는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야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이 물처럼 액체 상태의 물질들은 그 상온에서 녹는 점이 상온보다는 낮고 끓는 점이 상온보다는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마지막으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은요 바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끓는 점이 어때야 돼? 되게 낮아야 돼. 이미 끓어버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끓는 점이 낮은 경우, 상온보다 끓는 점이 낮으면 그 물질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자, 이거 조금 헷갈리죠?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끓는 점, 녹는 점을 주어지고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 쭉, 자, 왼쪽에 녹는 점 적으세요. 영하 210도. 오른쪽에 끓는 점 영하 196도씨 적으세요. 자, 근데 우리 상온은 몇 도야? 네, 상온은 25도씨예요. 25도가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구간인데 어디에 존재해? 바로 기체 구간에 존재하죠. 그래서 질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자, 염화 나트륨과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래프 그립니다. 자, 왼쪽에 녹는 점 810도씨, 오른쪽에 끓는 점 1465도씨. 상온 25도는 어느 구간에 존재해? 고체, 액체, 기체 구간 중에서. 당연히 810도보다 이하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서 항상 이 구간에서 고체로 존재해요. 자, 마지막 에탄올 같은 경우는, 자, 보입니까? 네. 자, 녹는 점, 왼쪽에 녹는 점 마이너스 114도씨, 오른쪽에 끓는 점 78도씨. 자, 우리 상온 25도씨가 어떤 구간에 들어갔는지 구간만 찾으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지. 고체, 액체, 기체 구간 적고요. 이 25도씨는 어느 구간에 해당돼요? 그렇죠. 영하 114에서 78도씨 사이 구간에 25도씨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상온에서 그래서 에탄올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준 이유는요,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상온이 또는 제시되는 온도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찾으시면 쉽게 그 물질의 상태를
구별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녹화 진짜 힘드네요. 밖에서 너무 막 시끄러워가지고 계속 제가 중단을 하고 막 말이 꼬이고 정신이 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상온에서의 물질의 상태도 요 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또는 뭐 제시했어. 100도에서 그럼 이 물질은 어떤 상태인가? 또는 영하 뭐 200도에서 이 물질은 어떤 상태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표 딱 화살표 그리시고 제시된 온도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구간을 찾아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관련된 문제들 찾아서 풀어보세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2가지 풀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m산 20g을 녹였더니요. 녹는 점이 63도시래요. 그렇다면 이 물질 10g을 녹이면 몇 도시에서 녹을까요? 절반이니까. 몇 도에서 녹을 거야? 답이 이미 적혀져 있죠. 자, 순간 63 나누기 2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물질의 특성은 양의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양이 100g이든 10g이든 1g이든 무조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양에 관계없이 그 온도에서만 녹거나 얼거나 끓어요. 그래서 얘는 63도가 정답이고요. 자,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어도 얼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죠? 저는 지금 살림을 하니까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어놔요. 근데 참기름이 얼지 않아.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신선하게. 근데 내가 무슨 드레싱이지? 발사믹 드레싱을 만들었다? 올리브유를 많이 넣고 그리고 내일 먹으려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은 거야. 그 다음날 꺼냈더니 어떻게 됐게? 다 얼어 있었어요. 뭐 꽝꽝 얼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보기 흉하게 그 기름이 막 하얗게 굳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요거 어는 점 녹는 점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옆에 써 있잖아요. 자, 올리브유의 어는 점이 바로 참기름의 어는 점보다 어떻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즉, 언다라고 하는 거는 고체가 되는 온도잖아. 근데 올리브유가 더 잘 어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다가 순간 막 헷갈려가지고 잠깐 정지를 하고 다시 왔거든요. 여기 화면에다 다시 설명을 할게. 잘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그릴게요. 언다 녹는다라는 개념이 사실 자꾸 물에다가 빗대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순간 헷갈렸을 거예요. 자, 고체로 존재하는 구간, 액체로 존재하는 구간. 우리 지금 어는 것만 비교할 거니까 여기 기체 구간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자, 만약에 20도가 어는 점인 물질과 영하 20도가 어는 점인 물질이 존재한다면, 자, 우리가 냉장고가요 한 10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냉장고에서 이 20도씨가 어는 점인 그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자, 10도가 20도보다 낮으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근데 영하 20도인 물질은 이 10도라는 그 상황의 온도가 영하 20보다 높은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자, 요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리브유가 한 20도 정도에서 얼고 참기름이 영하 20도에서 언다라고 가정하시면 한 10도 정도 되는 냉장고에서 그 물질의 상태는 어는 점이 높은 물질은 고체 상태로 상태가 변화할 거고요. 어는 점이 낮은 물질은 여전히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네,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순간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 전달을 할 뻔했어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 이게 사실 언다 녹는다 진짜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 번씩 그려보시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정답은 올리브유의 어는 점이 참기름의 어는 점보다 높기 때문에
20도씨가 바로 올리브유에 어는 점이고 영하 20도씨가 참기름에 어는 점이라면 20도씨가 영하 20도씨보다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헷갈려. 네, 한 번씩 예시 조금 더 가지고 와서요.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갖는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해당하는 상황 속의 온도, 그 상황에 이 물질이 처했을 때, 들어있을 때, 어떤 상태로 물질이 존재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끓는 점하고 녹는 점, 그 프린트물 가지고 필기하는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복습하면서 마저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